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진로 타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진로 타협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 안 맞았을 때, 또 자신과의 조건과 안 맞았을 때 타협을 하죠. 그래서 이 타협은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타협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의 이상적인 사람을 고르라고 할 때 15가지를 정했다고 하면 그 15가지의 이상적인 사람을 다 갖춘 사람을 고를 수 있을까요? 상당 부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15가지 다 포함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행운이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는 이 타협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타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가지 대안 가운데서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타협이 왜 생기냐, 타협이 왜 생기냐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상적인 직업과 능력, 그리고 주위 배경 등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직업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기의 어떤 이상적 포부, 또 이상적인 직업,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거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현실과의 그 차이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걸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또 의사결정을 못 내리다 보니까 목표 설정도 안 돼요. 또 목표 설정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대부분 대학에 처음에 왔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은 너무 냉혹한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4학년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현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진로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을 수용을 하고, 거기서 잠재적인 진로 결정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으로 좁히고 미래에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찾는 직업들 중에 원하는 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현실과 차이가 많거나 또 실현 불가능한 직업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겠죠.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타협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갓 프레드슨의 진로 포부 발달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갓 프레드슨은 여성 진로학자로서 이 진로 포부 발달 이론을 낸 사람이죠. 어떤 진로의 제한과 타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진로 포부의 그래프를 잘 보시면, 자, 세로는 직업의 지위 수준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또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도 많이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뭐 이런 직업의 수준을 나타나고 지위 수준을 나타나고, 자, 가로는 우리가 남성적인 직업은 이쪽 왼쪽으로 치우치고 여성적인 직업은 오른쪽으로 쭉 커진다고 봤을 때, 이러한 남자 여자의 직업의 경계선은 사실은 가운데 일직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약간의 포물선을 그리고 있네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 대부분 남성이 여성적인 직업을 절대 안 갖고, 이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적인 직업을 절대 갖지 않았어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안 갖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자 여자의 어떤 직업의 구별이 별로 없어진 상태죠. 자, 일단 그럼 포물선을 그린 이유. 자, 남자가 여성적인 직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수용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럼 이 진로 포부의 발달 이론은 제일 아래에 보시면 지위 하한선이 있고, 제일 위에 보면은 지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부가 발달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로 포부가 굉장히 크죠. 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변호사, 판사, 전부 사자. 아니면 회장, 이렇죠. 장관. 그런데 우리가 완전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또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흥미와 능력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제 현실적인 진로 포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하의 선을 지하한선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현실적인 진로와 이상적인 진로와의 그 갭이 큰 것이 서서히 줄어들겠죠. 이상적인 포부는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현실적인 진로 포부는 조금씩 오히려 올라가서 이 가운데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의 영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에서의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 하나의 더 부족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타협까지 하면서 여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진로 포부 발달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갓프레드슨의 진로 포부 발달 이론을 1단계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어른만 되면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그리고 2단계는 그 직업들 가운데 여성적 직업을 제외시킨다는 거죠. 즉 성역할 경계선이라고 하는 세로줄을 그어서 그 선보다 왼쪽에 있는 직업만을 꿈꾸는 것이죠. 남성적인 직업,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직업만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3단계는 자, 지위면에 있어서 이 정도 지위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지위 상한선과, 그래도 치하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 하지 않은 지위 하한선을 가로로 그리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서 이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 내에서 어떤 자신의 흥미에 맞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직업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내린 진로 타협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선택한 4개의 직업을 가지고 타협을 할 겁니다. 1차 타협, 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타협하고, 2차 타협, 그 내적인 가치관에서 2개가 선택된 직업을 가지고 2차로 외적인 가치관을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 가장 높게 나온 점수가 된 그런 직업을 여러분들이 잠정적인 선택된 그런 직업으로 보고 타협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1차 타협, 2차 타협을 통해서 최종 타협한 직업이 희망 직업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 더없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관, 나의 외적, 나의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내가 희망 직업이 지금 적합하고 희망 직업이 가장 높게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나왔을 때 뭐 고민할 거 없겠죠. 이럴 때는 그 나온 희망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서 진로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 과제가 바로 이 진로 설계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 직업이 아니에요. 그럼 실망하겠죠.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희망 직업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희망 직업이 아닐 경우는 지금 현재 내 능력과 내 상황에서의 희망 직업이 아니지, 그 희망 직업이 졸업 후에 뭐 5년, 10년, 15년 후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거는 희망 직업으로 내가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그 점수가 낮게 나와 탈락한 희망 직업부터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다. 자, 그럼 희망 직업을 먼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재검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희망 직업인 거야. 내가 이룰 수 없어, 이것은. 그러면 이거는 꿈이 아니죠. 포기해야죠.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죠. 자, 희망 직업을 재검토하니까 이룰 수 있는 희망 직업이야. 그러면은 이게 내가 언제쯤 되면 이룰 수 있을까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10년 후에 이룰 수 있어. 그러면 나의 어떤 이룰 수 있는 희망 직업은 어디로 올려놔요? 장기 목표로 10년 후로 올려놓고 장기 목표를 설정을 시키는 거죠. 먼저. 그래서 먼저 이룰 수 있는 희망 직업인 경우는 희망 직업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선택된 이러한 잠정적인 그 직업에 대해서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로 설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종 타협한 직업에 대한 단기 목표 설정, 이러한 현실적인 직업은 뭐가 돼요? 미래의 희망 직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한다. 이런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최종 타협한 직업에 대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취업을 할 때는 그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개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뭐냐면, 자, 희망 직업을 위해서는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대학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내가 취업할 곳은 시골이라 대학원도 없어. 자, 그 내가 희망 직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곳은 지역은 직업 훈련 기간도 없어. 촌이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잠정적인 취업 직업에 대해서는 크게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왜? 희망 직업을 위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직업은 내 희망 직업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니까 내가 희망 직업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환경의 지역을 선택을 해서 취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계속 희망 직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한 희망 직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때 무엇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우연의 진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진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우연의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진로 타협의 절차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된 우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된 우연은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이 있겠죠. 그러한 사건들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진로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를 계획된 우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저의 어떤 진로 발달 과정을 소개해 왔듯이 정말 우연한 진로의 연속이었어요. 이 우연한 진로의 연속, 굉장히 불안불안한 진로였죠. 저는 어떤 누가 뭐뭐 해보자 라고 하면 거절한 적이 없고, 또 한번 가봤고, 또 어떤 사업을 같이 참여하자고 하면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무모했기도 했지만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하면 좋은 기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어떤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술로서 이런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한성, 의연감수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첫 입사를 하는 순간부터 이런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주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과 창의력과 그리고 모험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호기심, 창의력, 도전정신, 호기심, 창의력, 도전정신,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무사 안일한 삶보다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우리가 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 미래의 승자가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저는 건강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지만 건강을 먼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어떤 제가 이 학교에 온 것도 우연하게 직업 상담사의 어떤 과정을 알고 자격증을 따고, 또 우연히 노동부에 들어가서, 또 우연히 뭐 대학원 교수의 말에 의해서 진로 직업 쪽에 대학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대학원을 가게 되고, 또 간 김에 내친 김에 박사까지 가서 공부한 것이 이전 저에게 긍정적인 진로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것이 계획된 우연인 것이죠. 또 박사 논문의 경우에도 정말 주제에 잡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지도교수가 Father's Factor라는 아버지의 요소라는 특성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버지의 유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동안 연구된 것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제일 뒤에 보니까 번역한 사람의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승낙을 했고, 그래서 서울서 만났더니 또 동갑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학술지에 실렸던 거, 그거라도 줄까 하게 달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학술지 하나 실린 거 하나 가지고 결국은 이걸로 논문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 책을 저만 받은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몇 명의 사람에게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도전을 한 결과 박사학위를 빨리 받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사소한 일로 보지 말자.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여러분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로 타협을 위한 의사결정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4개 찾은 직업을 여기다 쓰고, 자, 내가 이 직업을 좋아한다. 흥미죠. 그러면 10점 만점에 10점, 중간이면 5점,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 성격, 재능, 뭐 가치관, 실현 가능성, 내 학업 성적과의 비교, 전공과의 관계, 또 내 신체적인 조건, 뭐 기타 요건은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줘서 세로로 점수를 더해서 첫 번째 높은 점수 나온 직업하고 두 번째 점수 나온 직업을 여기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 안 됐지만은 다음 진행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서 합계를 내시고,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자신이 선택하고 하고 싶은 직업을 최소 3개 이상 적고 직업에 따른 비교 항목에 1점부터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선택한 직업이 나의 흥미와 아주 일치하면 10점, 그렇지 주고 그렇지 않으면 1점부터 9점 중 자신이 판단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나머지 항목도 동일하게 하고, 자, 점수를 세로로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위를 2개를 선택해서 잠정적인 직업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직업과 두 번째 직업을 여기다가 옮기는 겁니다. 자, 1순위 직업명 가로치고 쳐두시고 2순위 직업명 가로 열고 칸이 한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로 열고 직업을 써준 다음에 이제는 뭐와 비교하냐면은 직업 가치관 검사에, 직업의 어떤 외적인 가치관, 여러분의 외적인 가치관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은 어떤지, 외부 환경이 어떤지, 회사 규모라든지 발전 가능성, 직업 안정성, 사회적인 명예, 부모의 바램, 기타 여건 똑같이 1점부터 10점에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최종적으로 높게 나온 점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1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진로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점수를 잘 매기시기 바라고, 외부 자료를 활용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최종 진로 타입을 통해 직업명이 아까 진로 타입을 의한 그 도표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 나온 직업이 바로 여기 최종 타협한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타협한 직업이 희망 직업이냐 아니냐, 희망 직업일 경우는 목표 설정해서 진로 설계를 하면 되고, 희망 직업이 아닐 경우는 희망 직업을 재검토해서 이룰 수 없는 거라면 포기하고 이룰 수 있는 희망 직업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미래 10년 15년 후에 올려놓고 장기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요 최종 타협한 직업에 대해서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라, 그리고 진로 설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진로 타협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루고 있는 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직업은 미래의 희망 직업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이룰 수 없는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므로 철저하게 실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쫙 써보고 그 중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쓴 다음에 그 포기한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써보세요. 그래서 포기한 항목에 대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 삶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상적인 배우자는 종교가 없어. 내가 잘 인도해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미래에 발생된 문제는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그러한 포기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같이 분명한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의사결정의 타협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최종 직업 선택에 대해서 아까 타협을 한 다음에 최종 선택한 직업이 자신의 희망 직업입니까? 희망 직업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작성해 보시고, 만약에 희망 직업이 아니라면은 이러한 현실에 밀려난 희망 직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봅시다. 예, 이걸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